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죄심리학 5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심리적 방어 기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먼저 살펴볼 방어 기제는 퇴행입니다. 퇴행. 퇴행은 현재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막중한 책임감, 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때 심리적으로 이제 좀 불안정한 상태일 때 이전의 발달 단계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불안한 어떤 심리를, 현재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무의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예로 들어서, 자,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뭐 대소변을 다 가리고, 그죠? 다 이제 발달을 다 했어요. 이제 예전에 어떤 그 아기 때 어떤 그런 발달 단계를 다 이미 지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동생이 새로 태어났어요. 동생이 새로 태어나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친척들, 뭐 이웃들, 자, 이런 어떤 관심이 모두 이제 그 자기 동생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아이는 무의식 중에서 그 아이의 어떤 무의식에서 '아, 이게 뭐 어떤 내 생존에 좀 위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싹트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불안하고, 또 이제 자기 동생이 태어나니까 뭔가 모르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생겨나게 되고, 어떤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 중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인제 작용을 해서 과거에 이미 다 인제 거쳐왔던 그런 발달 과정으로 다시 인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대소변을 다 가릴 줄 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인제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거나, 갑자기 뭐 화장실에 인제 가서 볼일을 보지 않고 뭔가 인제 실내를 한다라거나 바지에다가,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퇴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인제 그 아이에 대해서 인제 배려를 해 주고 또 관심을 가져 주는 인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심리적 방어 기제, 어떤 무의식의 어떤 작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뭔가 자신이 어떤 뭐 특이한 행동을 해요.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자기 혼자 이제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뭔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이제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멈추게 되죠. 그죠? 근데 누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불안함이 조금 감소가 됩니다. '아, 나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그죠? 뭐 어떤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인제 설명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인제 개인적으로. 자, 이런 게 인제 동일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특징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연쇄살인범 유영철 같은 경우에 막 인제 살해를 하고, 그죠? 살해를 하고 막 시체를 인제 훼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진술을 해요. 뭐 자기 "시신의 일부를 먹어 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사실이라면 이제 그런 심리가 무엇일까? 이런 심리가 인제 동일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범행 준비 중에 알게 된 인제 미국의 연쇄 범죄자 체이스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 체이스라는 사람이 막 시신을 먹어 보고 인제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 사람을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체이스와 같은 인제 그런 뭐 어떤 유명한 뭐 '연쇄 살인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죄책감이나 불안감, 뭐 공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덜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 했던 짓을 인제 막 따라하고 뭐 이런 행동하는 게 인제 방어 기제 중의 하나인 동일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인제 자신들을 지존파와 동일시하며 살인을 저질렀던 마카파 사건. 지존파,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 훨씬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예전에 이제 부유층 어떤 그런 사람들을 납치를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인제 살해를 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던 뭐 이런 뭐 여성을 납치를 해서 막 살해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뭐 어떤 사회에, 그죠? 어떤 그 부조리를 막 "고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잡혀 가지고 뭐 주범은 막 사형을 당하고 인제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인제 마카파라는 사람이 이제 모방 범죄를 해요. 마카파라는 어떤 그 조직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제 자신들을 지존파와 막 동일시하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동일시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관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끔찍한 사건입니다. 좀 끔찍하죠. 저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막가파 얘들이 이제 지존파하고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지존파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어떤 불안과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소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시다. 자, 그다음에 지성화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저는 지성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정서적인 주제를 이성적인 주제로 전환하여 추상적으로 다룸으로써 불안을 회피하는 거, 감정을 지적인 생각으로 차단하려는 행위.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귀고 싶은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거부당한 남자가, 그죠? 뭐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여성들에게 이제 여러 번 뭐 이렇게 사귀자고 시도를 했는데, 다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좌절감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자, 현대 여성의 심리와 이성관계에 대한 어떤 지적인 분석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관련된 책을 사가지고 막 분석을 하고, 그죠? 여성들의 심리.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뭐 수치심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해 나가는, 그죠? 고통과 상처를 이제 회피해 나가는. 자, 이런 어떤 마음, 이런 어떤 심리 상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성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성화. 감정을 지성으로 바꾸는 거. 지성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자, 형사가 이렇게 뭐 유영철이나 무슨 뭐 막가파 뭐 이런 어떤 연쇄 살인마들, 뭐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굉장히 막 끔찍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막 연민이나, 그죠? 막 불쌍한 마음, 뭐 그다음에 어떤 뭐 끔찍한 마음 이런 게 들면서 막 감정적으로 막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막 몰입되면 막 본인도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형사가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사들 보면은 좀 이제 그런 사건을 접하더라도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몰입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몰입되지 않고 굉장히 그거를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사건, 이렇게 뭐 이런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고 뭐 토론을 하고 하겠죠. 형사들끼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하면서도 그냥 이제 굉장히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한 그런 어떤 지적인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일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일종의 어떤 지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인을 추적하기 위한 지적인 활동에만 몰입하는 거.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끔찍한 사건, 그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시신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죠? 뭐 검시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형사들이. 자, 그런 거 보고 듣고 막 생각하고 하면은 막 어떤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자칫하면. 그래서 이제 그쪽 감정, 너무 피해자에게 감정을 몰입하고 막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수사를 하고, 그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고 형사 스스로도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감정을 차단하고, 그죠?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지적인 어떤 활동에 몰입하게 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성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범죄자 심리 분석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유영철 심리 분석 자료예요. 예, 유영철 연쇄살인마 유영철입니다. 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범죄분석팀에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자, 합리화. 자, 유영철이 이제 합리화를 한 거예요. 이제 부유층이나 윤락녀 등에게 마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뭐 살해한 것은 어떤 불합리한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죠? 자신의 범죄는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그 부조리에 대한 어떤 심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치. 어떤 직접 분노의 대상이 아닌 어떤 중립적 대상에게 분노를 표현했다. 그래서 원래 전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분노의 감정이 심했다라고 해요. 그 이제 유영철이 무슨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전처가 이렇게 유영철을 그 기간 중에 이제 떠나버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배신감 이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이제 분노를 느끼고, 뭐 전처를 상대로 이제 어떤 보복 살인을 하려고 이런 어떤 뭐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뭐 어떤 그런 분노심을 이제 돌리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처와 어떤 성명과 나이가 같은 어떤 피해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이유로 이제 그 사람의 그 시신을 특히 더 심하게 이제 훼손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분노의 대상에게 화풀이 한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다 화풀이 한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동일시라는 게 있어요. 그죠? 동일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범행 준비 중에 알게 된 미국의 연쇄 범죄자 체이스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피해자들의 장기 중 일부를 먹어보았다고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심리들이 이제 유영철에게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범죄자 어떤 그 심리, 범죄자의 어떤 방어 기제,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일 뿐입니다. 추정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람하고 어떤 깊은 대화, 깊은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심리적 방어 기제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경우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가 그냥 어떤 변명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렇게 둘러대는 어떤 그런 변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정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깊은 면담,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뭐 투입돼서 뭐 조사를 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심리적 방어 기제를 뭐 어떻게 사용한 것이다. 뭐 아니면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프로이드가 뭐 굉장히 어떤 훌륭한 학자고 어떤 후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어떤 그런 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제 프로이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판할 여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비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맞는지 틀린지 검증할 수가 없어요. 프로이드의 이론은. 그래서 뭐 무의식의 작용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리비도라는 개념도 이야기를 하고, 뭐 성적 추동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죠? 자, 리비도, 뭐 어떤 성적인 에너지, 이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성적 추동 마찬가지죠. 무의식의 작용이다. 근데 무의식 역시 뭐 그럴 것 같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 이런 어떤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자기 통제 능력, 자기 통제 이론이라는 게 있죠. 거기 이제 자기 통제 능력은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에서 참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를 하라. 그러면 그 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 통제 능력이 있다, 없다, 뭐 높다, 낮다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무의식 이거 측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설문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성적 추동 설문조사로 측정하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념들이 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진 거지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자신은 뭐 2세 때 어머니의 벗은 모습을 보고 뭐 성적인 어떤 욕망을 느꼈다. 이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용어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까요? 뭐 느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죠? 뭐 2세, 3세 아이들 기억이 안 나잖아요. 우리는. 기억이 안 나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콤플렉스를 느끼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로이드는 그런 것을 다 느낄 것이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자신의 어떤 그 심리 발달 이론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켰죠. 그죠? 그런 점에서 또 비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학문적으로 이게 심리학이라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 이 프로이드를 포섭하기에는 좀 다소 비과학적이지 않냐. 비과학적. 과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프로이드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뭐 때로는 이제 가끔 뭐 이제 종교적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과학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과학적이다 이러면은 눈으로 만질 수 있고 손으로 체험할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이라서 우리가 반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반대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프로이드의 얘기는
너무 그냥 머릿속에서, 프로이드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개념들이라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그럴 것 같네, 이렇게 이 정도 생각일 뿐입니다. 증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자,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뭔가 틀렸다 그러면 그 공식을 써가지고 이게 틀렸다라고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죠. 입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만약 자기 통제 이론이다. 자기 통제 능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이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의 자기 통제 능력을 측정을 해서 자기 통제 능력이 낮은 사람이 실제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 우리가 분석을 하면 어느 정도 검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프로이드의 이론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의식이나 이런 개념 자체를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무의식의 작용 때문에 뭐 심리적 방어 기제가 생겼다.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그래서 다소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행동을 지나치게 어떤 결정론적으로 본다. 그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뭐 어렸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심리 이런 게 결정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과론의 어떤 철저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심리, 행동은 그에 선행하는 원인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어린 시절 부모와의 잘못된 사회화다. 그래서 인간은 오로지 어떤 부모와의 사회화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심리, 행동 이런 게 결정되는가라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린 시절에 부모 잘못 만나면은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데, 그죠? 범죄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을 과연 우리가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 이 사람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행동이 아니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잘못 키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도 피해자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결정론,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어떤 결정론적 관점이 너무 강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스스로 하나의 어떤 독립된 개체로서 존엄성이 있는 존재로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사 이런 게 있다라고 본다면은, 그죠? 그 사람에게 뭐 잘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프로이드의 어떤 이론에 따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인간의 어떤 자유의사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아들러는 이제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좀 벗어나서, 자,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 아닌 창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아들러는 프로이드의 제자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다른 어떤 자기만의 이론을 발전시켜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에 대한 내용 우리가 이제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는 초자아와 원초아 간의 중재에 실패했을 경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발현한다. 그죠? 그래서 방어 기제는 뭐 억압, 투사, 부인, 대치 등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동일시, 오늘 살펴본 뭐 동일시도 있었고, 뭐 또 뭐가 있었죠? 뭐 퇴행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이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 또 저지르는 중, 저지른 후에 다양한 방어 기제를 발현하는 모습을 보인다.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프로이드의 이론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는데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비과학적이라는 점, 그다음에 지나치게 결정론적이라는 점, 자, 이런 것들의 어떤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프로이드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시간이 한 20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그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성격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